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5년 7월 1일, 2025년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더라고요. 먼저 헬스장 등록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이제 운동도 하면서 절세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번 달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개인 강습을 받거나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등록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문화 여가시설 중심이었던 소득공제 범위가 실내 체육시설까지 확대된 건데요. 체력 단련장, 요가, 필라테스, 복싱장 등 대부분의 민간 체육시설이 포함됩니다. 네. 소득공제율은 30%로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올해 남은 하반기 운동계획 세우는 분들에겐 꽤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 헬스장 소득공제 외에도 또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실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들 여럿 도입됩니다. 먼저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은행 예금은 물론 연금 저축과 사고 보험금까지 더 넓은 범위의 자산이 보호됩니다. 또 깜깜이 진료비로 논란이 많았던 동물병원, 8월부터 주요 진료 항목의 가격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진찰료, 접종비, 입원비 등 20개 항목 이상이 대상인데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그리고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되는데요.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신분증인데요. 이번 달부터 모바일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은행이나 통신사 등 민간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3, 김 기자 보셨나요? 저 아껴두고 있습니다. 네, 이 오징어 게임 3가 정말 나오자마자 국내외에서 반응이 뜨거운데 평가는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공개된 지 며칠째 지나지 않았는데 글로벌 넷플릭스 TV쇼 부문 1위를 3일 연속 차지했을 정도로 화제인데요. 전작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시즌3도 공개 당일 바로 전 세계 1위 콘텐츠에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시청자 반응은 다소 엇갈립니다. 비평가 평점은 80% 초중반대로 준수한 편이지만 시청자 평가는 50% 초반대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스토리의 확장성엔 호평이, 전개나 연출에 대해선 지루하다는 반응이 공존하고 있어서 호불호가 꽤 강한 시즌으로 꼽힙니다. 네, 이렇게 일각에서 혹평이 나왔다 보니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죠. 그렇습니다. 시즌3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올랐던 관련주들, 혹평이 퍼지면서 급하게 되돌림을 맞았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어제 하루에만 22% 넘게 빠졌고요. 같은 날 특수효과를 맡은 위즈윅 스튜디오와 덱스터, 그리고 제작사에 투자한 쇼박스도 5에서 8%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런 급락세는 조금 진정된 분위기지만 여전히 대부분 종목이 보합권이나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콘텐츠 평판 하나로 주가가 크게 출렁인 셈인데요. 얼마나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련주 반등의 열쇠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일상을 잠식한 AI라고 꼽아 오셨는데 요즘에 직장인들 중에 정말 챗 GPT 이용해서 업무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챗 GPT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누가 AI를 쓰느냐가 아니라 AI 없이 일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정도로 좀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퍼진 만큼 그 여파도 만만치 않은데요. 챗 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반 동안을 보면 대졸자, 견습직, 인턴 등 초급 일자리 채용 공고 수가 무려 31.9% 감소했습니다. 특히 채용 공고가 크게 줄어든 분야는 콘텐츠 작성, 번역, 마케팅 관련 직군이었고요. AI가 문서 작성, 요약, 번역은 물론 기본 분석 작업까지 빠르게 대체하면서 경력 초기 노동시장부터 타격이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일자리 재편이 더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네, AI의 일자리 위협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로 업무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도 가능하다 보니까 고민 상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제 AI는 단순 정보 검색 엔진을 넘어 감정 쓰레기통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민 상담을 하거나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또는 하루 운세를 볼 때 챗 GPT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요즘은 AI를 포함해서 3명이 연애한다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국민 63.9%가 생성형 AI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고 특히 1020 세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보 습득에서 감정 교류까지 AI가 삶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AI와 얼마나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또 어디까지가 사람의 영역인지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와이파이 주의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카페에서 그리고 여름 휴가철에는 공항에서 무료 와이파이 종종 쓰게 되는데 이 와이파이를 잘못 썼다가는 개인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심코 연결한 한 와이파이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항 대기실, 숙소 로비, 카페 같은 곳의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허술한 경우가 많은데요. 보안업체 노드 VPN에 따르면 일부 공공 와이파이는 해커가 직접 만든 가짜 핫스팟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면 로그인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까지 그대로 유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은 낮은 편인데요. 한국인 10명 중 8명은 이동 중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지만 이 중 22%는 보안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만약에 공공 와이파이를 꼭 써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준칙만 지키면 이런 보안 위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접속 전에는 VPN을 켜고 접속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데이터 통신 경로를 암호화해서 해커가 중간에서 보더라도 읽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업무는 은행 업무나 결제 페이지, 또 중요한 이메일 접속입니다. 만약 급하시다면 최소한 모바일 통신망으로 연결하거나 믿을 수 있는 숙소 집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편하자고 썼던 와이파이가 오히려 내 정보의 출입구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쏙쏙 경제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